최근 한류로 가장 뜨거운 국가를 꼽으라면 몽골을 꼽을 수 있습니다. 몽골에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한류가 유행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K 편의점에 대한 소식이 가장 많이 들려오는데요. 몽골 편의점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끄는 제품은 아이러니하게도 지극히 한국적인 삼각김밥과 떡볶이라고 하는데요. 점심시간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 대기줄을 서야 할 정도라고 하죠. 우리나라 편의점 업체인 CU는 현재 몽골에 330개가 넘는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몽골 편의점 업계를 70%를 점유해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합니다. 2018년 8월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1호점을 개업한 이래로 5년 만에 300점을 돌파했는데 대한민국 유통기업이 해외에서 300호점을 개점한 것은 CU가 처음인데요. 사실 몽골에는 CU가 진출하기 전까지 편의점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몽골에 새로운 시장을 하나 만든 것인데 이 역시 한류의 영향이 큽니다. 그런데 한류 중 드라마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죠. 얼마 전 미국 매체 NBC는 미국 전역에 500여 개 매장을 둔 트레이더조가 출시한 냉동김밥이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품절됐다는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당시 트레이더조 체인점 관계자는 K-팝과 넷플릭스의 K-드라마 열풍이 불면서 문화적 노출이 엄청나게 컸다며 내가 즐겨보던 한국 드라마에서도 떡볶이를 먹는 장면이 나왔는데 맛있어 보여서 먹어보고 싶었다며 드라마가 한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줬죠. 해외에서 매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라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 7월까지 우리나라의 라면 수출액은 5억 2202만 달러로 벌써 지난해 연간 라면 수출액의 68% 수준을 달성했는데 아마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라면 역시 한국인의 소울푸드답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쉽게 볼 수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OTT입니다. 예전에는 방송국에서 안테나로 송출하는 방송만 수동적으로 봐야 했지만 OTT의 등장으로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수출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한국 방송국이 제작하면 그 판권을 산 외국 방송국이 송출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OTT가 등장하면서 한국 드라마는 거의 실시간으로 전 세계 안방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이런 이유로 한국에서 드라마를 제작한다고 하면 장르를 불문하고 한류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됩니다. 넷플릭스의 킹덤을 필두로 오징어 게임이 활용정점을 찍으면서 이제 한국 드라마가 미드를 넘어섰다는 말이 나오는 현재 최근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방송된 드라마 무빙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현실과 그래픽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퀄리티의 작품이 등장했는데 이 때문에 전통적인 컨텐츠 강국 일본에서는 자괴감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 8월 9일 시작해 9월 20일 모든 회차가 공개된 무빙은 웹툰 1세대 대표 작가로 꼽히는 강풀의 웹툰 무빙을 원작으로 합니다. 저 역시 20회까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다 본 시청자로서 진짜 명작입니다. 우선 류승룡, 한효주, 조인성, 차태현, 류승범, 김성균, 문성근, 양동근, 박희순 등등 출연 배우들 한 명 한 명이 영화 한 편의 주연급들로 채운 덕분에 단 한 장면에서도 연기가 어색하거나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다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죠. 괜히 500억 대작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에 고윤정, 이정아 등 크게 알려지지 않은 배우들의 연기까지 너무 훌륭해 앞으로 대단한 배우들의 등장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 배우들이야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엄청난 네임밸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저 부분이 제게는 드라마를 시청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도 저 배우들 한 명 한 명을 잘 알고 있을까요? 그 배우들을 알고 무빙을 시청하기로 했을까요? 아마 90%의 시청자는 아닐 겁니다. 아마 한국이 만든 드라마라서 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8월 9일 7편까지 선공개된 후 OTT 통합 검색 및 추천 플랫폼 키노라이츠에서 무빙은 단숨에 1위에 올랐고 플릭스 페트롤 기준 디즈니 플러스 TV쇼 부문에서 한국을 포함 전 세계 5개국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이후 디즈니 플러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공개 첫 주 시청시간 기준 1위에 올랐고 기어코 전 세계 TV쇼 부문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미국 OTT 훌루에서는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중 공개 첫 주 시청시간 기준 가장 많이 시청한 작품에도 등극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디즈니 플러스가 넷플릭스보다 덜 유명하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만큼 세계적인 화제를 끌지 못해 무빙의 유일한 단점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된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마 넷플릭스에서 방영됐다면 오징어 게임을 넘어서는 신드롬을 일으켰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국내외에서 심심찮게 회자됐죠. 그런데 해외에서 무빙의 인기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포브스는 호소력 짙은 감정적 서사를 지닌 이야기라고 평가했고 NME는 무빙이 단 하나의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생생하게 공명하는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박인재 감독과 강풀 작가의 능력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보며 쓴웃음을 짓는 국가가 있으니 바로 일본입니다. 콘텐츠 강국으로 꼽혔던 일본은 무빙이 큰 인기를 끌자 이러다 콘텐츠 시장을 한국에 다 뺏길 수 있다는 자괴감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디즈니 플러스 사용자들은 드라마 무빙을 보고 또 한국 드라마가 진화했다라거나 최근 일본 드라마 중 최고 화제작도 발끝에 미치지 못한다는 식의 자아 비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때 일본은 아시아 문화의 수도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한 콘텐츠 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아시아로 사업을 확장할 당시 일본을 주요 타겟으로 삼기도 했었죠. 왜냐하면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서양에서도 크게 성공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의 애니메이션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합니다. 지난 2006년 3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국내외 학자들과 전문가들을 불러 한류 지속가 활용 2006 세미나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도쿄대 하마노 야스키 교수가 참석했는데 그는 한류의 쓴소리를 잔뜩 쏟아내고 갔습니다. 그는 한류는 특정층에 묶여있고 작품이 다양하지 못하고 배우 간 차별성이 낮아 앞으로 지속되기는 어렵다며 붐은 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류의 지속 가능성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을 거듭하는 일본 애니메이션은 세계 최대 만화 시장이라는 저변을 바탕으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며 일본 애니메이션을 답습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자괴감을 넘어 도대체 일본은 왜 무빙이나 오징어 게임과 같은 드라마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냐며 혐오 수준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브로커라는 한국 영화를 제작한 일본 거장 고레이다 감독은 일본의 영화 제작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 젊은이들이 더는 영화판에 뛰어들려 하지 않고 있다는 일침과 함께 일본 애니메이션이 대단한 인기에 비해 실사 영화가 한국보다 한참 떨어지는 이유로 일본은 자국 시장이 번성했기 때문에 해외 진출 유도책도 없었고 내부지향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호성적의 디즈니 플러스를 포함한 글로벌 OTT들은 일본보다 한국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대거 증액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투자 확장의 이유로 한국식 콘텐츠의 확장성을 꼽습니다. 한 디즈니 관계자는 한국 작품은 지역, 글로벌 관점에서 모두 훌륭한 콘텐츠라며 한국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콘텐츠라면 아시아와 글로벌 관객도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무빙의 성공 요인으로는 히어로물에 한국식 가족 스토리를 녹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가족이 없는 이는 없고 가족에게는 그것이 애틋함이든 애증이든 특정한 감정을 갖기 마련입니다. 공희정 드라마 평론가는 드라마 무빙의 인기 요인으로 가족 기반 캐릭터별 서사를 꼼꼼히 그려낸 점 등은 모두 K드라마만의 특징이라고 분석하며 한국적인 색채로 개성을 드러낸 데다 각 캐릭터의 서사가 몰입감을 높여 20부작의 긴 장편 드라마임에도 집중력을 놓치지 않게 해준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징어 게임이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는 한국에서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죠. 물론 오징어 게임이 대단한 작품이고 한류를 상징하는 작품이며 그것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징어 게임의 성공은 운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드라마 콘텐츠 제작 역량이 아시아는 물론 미국과 견주어도 크게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독창적인 색을 살려 세계인을 감동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가 한 단계 성장했다는 것, 이는 계속해서 세계에 주목받는 콘텐츠 국가이자 나아가 한류의 발전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